이런 와중에 우리는 KBS도 사실 좌편향으로 보질 않는데 KBS를 좀 더 적극적인 정권의 시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방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안 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의 위원이 표결해서 2대1로 가결했습니다. 현재 현재 수신료를 이런 식으로 분리라면 집에 안테나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도 되거든요. TV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케이블 TV라도 있으면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예 나는 집에서 잠만 자고 TV를 안 본다. 텔레비전이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텔레비전이 없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료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떼질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신료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KBS 지금 운영 자산 중에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최소. 그럼 그 돈을 누가 줘야 됩니까? 정부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즉, KBS의 수신료 부족으로 인한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갖고 사장과 이사를 바꾸고 거기에 무슨 뭐 검사 출신이나 회계사 출신이나 이런 인물들을 내려보내갖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럼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나마 의식이 있었거나 제대로 된 보도를 하던 기자나 탐사보도팀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다 쳐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박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의 한 수 되는 거지, KBS가. KBS가 그냥 YTN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정부가 지원금을 따로 준다든지 아니면 수신료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내던 수신료의 3배를 올려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갖고 다시 되살려 주겠죠. 그때는 빵빵하게. 그리고 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적극적인 땡볕 뉴스들을 막 날리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방통위원장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KBS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관은 우리가 뭐 학폭이 어떻고 청문회에서 막 그 점을 까고 네가 무슨 불법 행위를 했고 농지법을 어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될 거고 강행이 되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뭐라 붙인다는 거예요. 웃긴 게 지금 방통위에 임명도 안 했거든요. 최민희 전 의원을 아직 승인을 안 해줘,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2대2가 안 되는 거야. 그 방통위원장도 없잖아요. 그 5명이잖아. 이렇게 5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 최민희 명밖에 안 없네? 해주고, 그 다음에 한상희 위원장 지금 저렇게 돼 있고, 해임해버리고, 그럼 2대1로 김현 위원 하나 있는데, 투표를 이렇게 해버려. 근데 웃긴 게 방통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이 이런 걸 한다? 여러분, 대행이 어떤 자리냐면 그냥 다음 방통위원장 오기 전까지 대신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행이 이걸 해. 그러니까 의정이 없는데 국회 의장이 없는데 그냥 국회 표결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단 위원장이 온 다음에 표결을 붙여야죠. 근데 아예 대행이 표결을 하는 거야. 국무총리가 돼갖고 이게 국무총리도 없는데 거기에 대항을 하고 있는 황교안이 이 국사에 대한 중요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다가 KBS 만약에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안 내고 이런 사람도 많을 거냐. 아까 얘기한 새 사장이 온다, 뭐 새 이사장이 구성된다, 뭐 몰아내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잘리겠어요? 고액 연봉자들이 잘립니까? 지금 KBS가 그러니까 논설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대 연봉자인데 신문 보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 먼저 잘릴 겁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 윤석열 지지했을 겁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구조조정하면 이직만 살아남을 거다? 결국 그렇게 안 돼요. 밑에 돈 적은 애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기사로 그렇게 날 거라고. KBS 방망경영. 그럼 억대 연봉자 몇 명이다. 억대는 다 갈아치워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KBS가 윤석열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안 조졌나? 안 조진 결과를 KBS 자기가 처맞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수 정권 중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희한한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이 지켜왔던 원칙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눠먹기예요. 즉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국가의 공적 자산으로 운영되는데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게 보수화되면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일종의 국룰이었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보통 그 국룰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다음번에도 유지될 줄 알고 보수적인 행태를 하고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흡수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보태서 뭐 종교단체를 보태든 극우를 보태든 무당 세력을 보태든 어떻게든 해갖고 아무튼 윤석열은 들어왔는데 윤석열은 걔들을 동업자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의 틀을 누려왔던 동업자로 판단하지 않고 걔네들 줄 목마저도 아까운 거예요. 최은순의 그 경영 마인드를 김건희가 똑같이 이어받은 거죠. 일단 내가 정권 차지했으니까 나눠 먹기. 이제 우리나라 자산을 비롯해서 권력이 지 거예요. 어디로 돈을 얼마든 보내든 리베이트가 빡빡 꽂혀 이제. 자기가 하는 모든 통치 행위가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보수 애들끼리 다 나눠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의 지위를 지켜줬단 말이지. 근데 이 김건희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내가 친한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만 쓸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잠정적인 보수의 동업자들을 싹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행정부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산하기관, 국영기업 이런 데 있는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날리고 내 사람 찍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걔들이 운영해갖고 벌어먹던 밥그릇들을 지가 가져다가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눈치를 챘으면 야, 이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지들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 KBS가 분리징수에 관해서는 또 발끈해가지고 막 리포트 내더라고. 근데 늦었어. 이미 늦었어. 예전에 국민들은 야 그래도 KBS니까 이제는 안 해요. 니들 그따위로 해갖고 윤석열 당선에 1등 공신을 자처하다가 이제 와서 뒤통수 막았다고 국민한테 도와달라 그래? 편은 일찍을 하고 왜 일찍한테 와갖고 도와달라 그래? 그냥 죽어! 이거는 KBS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예요. 만약에 MBC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MBC 지키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KBS? 이제 아무도 안 합니다. KBS는 더 무능하고 더 신천지 교리 신앙이 깊은 정광훈 목사하고 친한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장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과 그와 관련된 대기업체 임원들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는 사업들은 원래 그들이 헤쳐먹던 나와바리였는데 원래 그거는 안 걸드기로 한 게 국룰이거든. 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그걸 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지들이 위험성을 깨달아야 돼요. 아, 얘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봤던 동업자가 아니구나. 이 새끼는 동업자부터 잡아먹는 스타일이구나를 걸 알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들고 일어나서 KBS 윤 정권에 대해서 까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데서 그동안 얘네들이하고 태도가 다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있는 쪽으로 노선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잖아? 그럼 그냥 양들의 침묵되는 거야. 순서대로 끌려가는 순서대로 목 따인다고. 결국 KBS 이걸 하려면은 새 노조가 발벗고 나서서 정치권에 얘기를 해야 되고 보도로 정치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권을 보도로 좀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있나 모르겠네. YTN 민영화 하니까 YTN이 막 거기 저항하다가 그냥 조용히 지금
꼬꼬라진 거랑 똑같잖아. 지금 YTN 민영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주식 사고 파고 어쩌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민영화 된 건지 주식이 진짜 넘어가 있는 건지 아무런 그거로 후속 보도가 없으니까 분명히 2월달 전에 끝낸다고 했거든. 그럼 지금 YTN은 알게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민간 쪽으로.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하는 짓거리는 이미 바뀐 거죠. 주요 간부들은 바뀐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잠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우 이거 왜 나한테 몫이 안 떨어지지? 아, 내 자리는 안전보전 되겠지? 내가 하는 사업은 평생 해먹을 수 있겠지? 웃기지 마. 어? 다누림 아니면 이제 모든 국가 사업은 못하는 게 되는 거고요. KBS 새 노조라도 좀 해야 됩니다. 그거기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뭐 하는 그거기는 기자 PD 중심이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냥 잘려도 그저 묵은 물도 늙은 애들 1억 받는 논술위원들이나 잘리고 설마 우리를 자르겠어? 우리 아니면 보도 못 하는데 우리가 파업하면 쟤네들 방송 송출 못 해가지고 우리는 못 건들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TBS 보세요. 얘네들은 파업하고 뭐 해갖고 방송 끊기잖아. 이 새끼들 봐봐. 공영방송 위협하는 새끼들이라고 더 그걸로 검찰 올가면서 자르기 쉬워져. TBS 보세요. TBS는 아예 이제 시사 안 한대잖아. 시사를 아예 안 한대 이제. JTBC도 보도 부분 뺀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능하고 드라마만 한다고. 이제 하면 할수록 손해나니까 이제 종편들이 이제 뉴스를 아예 던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뉴스가 제일 남는 장사였거든. 왜 MBN이 왜 뉴스를 하겠어? 사람들 한 두 놈 앉혀놓고 욕 잘하고 목소리 큰 놈 앉혀놓고 와구락을 하면 그게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KBS도 그렇고 이게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이면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TBS는 고개 숙였잖아요? 아예 시사 프로그램을 당분간 제작 안 한다고 하면서 왜 제작을 하면 정부를 까는 거니까 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깔 수밖에 없잖아요.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을 공중파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없애는 거야 이제.